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은 좀 약간 날씨가 어제보다 더 기온도 내려가고 오전은 뭐 물론 여태까지 계속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었지만 오후에는 그래도 날씨가 꽤 따뜻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후에도 10도 안팎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중무장을 하고 나오셨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께서는 뭐 겨울옷을 꺼내 입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처럼 오늘 엄청 껴입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반팔을 입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서 역시 멋지십니다잉. 네, 정말 오늘 저는 이렇게 원래 여기에다가 더 외투까지 걸치려고 했는데 나오니까 그렇게 또 외투까지 걸치면 덥겠더라고요. 그래서 외투는 벗어두고 이렇게 집을 나섰는데 오늘 지금 제가 저는 나름 이제 활발한 캐릭터로 어린 좀 더 영한 그런 에너지를 풍기고자 이렇게 후드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소년 같다느니 수도자 같다느니 또 곰 같다느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들 저를 아끼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어쨌든 오늘 날씨 굉장히 좀 많이 기온이 내려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좀 그래도 이렇게 외투 같은 거 좀 두둑히 챙기셔서 나중에 덜덜 떠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제가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겨울에도 옷을 입을 때 딱 안에는 가벼운 거 하나 입고 두꺼운 잠바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두꺼운 잠바를 입어도 안에 뭐 내복부터 해서 계속 껴입는 제가 약간 껴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티에다가 스웨터에다가 이제 후드까지 이제 껴입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껴입는 게 더 추운 건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껴입는 스타일이라서 겨울 때도 엄청 껴입다 보면 계속 그게 옷이 네 끝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한번 예전에는 정말 추울 때는 하나 둘 뭐 거의 8겹을 껴입은 적이 있어요. 외투까지만 9겹. 그래서 거의 진짜 무슨 외투가 빵빵해질 정도로, 네. 그때 외투가 들어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껴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껴입기 신공, 막 이런 거 자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오늘 이제 가을 날씨의 본격적인 가을 날씨의 절정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비해서 약간 가을보다는 좀 초겨울에 가까운 날씨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한테는 봄과 가을이 좀 많이 시간이 적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이번 가을도 좀 가을을 만끽하려 했더니 이제 추워져서 가을 옷보다는 약간 좀 더 두꺼운 옷을 찾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천고마비 계절 가을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가끔 밖에 나가서 바라보다 보면 정말 하늘이 높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노을지는 풍경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풍경들 보면서 한 차례 이제 날씨가 가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도 몇 가지 나눠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중점적으로 우리의 문화다락방답게 여러분들의 지식인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아하게 책 한 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나요? 요즘 많이 바쁘면서도 그리고 이것저것 생활하느라
직장 생활, 뭐 가정, 아니면 뭐 친구 만나는 거, 아니면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거, 뭐 책을 아직도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보다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책을 읽는 그 층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리고 서점 같은 경우에 가서도 이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인쇄로 된 책을, 종이로 된 책을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출판업계와 서점에서는 비상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책을 요즘 자주 많이는 읽지 못하지만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북 같은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제 스마트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자그마한 액정으로는 뭐 글자를 보다 보면 제 눈이 빠질 것만 같아서, 네, 눈이 진짜 충혈되더라고요, 나중에. 다들 또 막 그 핸드폰 갖다 버려라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 핸드폰으로는 절대 이북 뭐 책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약간 기계랑 그렇게 안 친해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도 딱 전화, 문자, 뭐 기본 이런 거 있잖아요. 날씨 확인하는 거. 딱 그런 기본적인 거, 서칭, 인터넷 서칭 그런 것만 사용을 하고 뭐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뭐 있죠? 네, 스마트폰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별로 이렇게 썩 잘 하지도 않고 애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또 심지어 그 신문 같은 것도 저는 약간 좀 옛날부터 그랬는데요. 요즘에 종이 신문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신문을 볼 수 있는 거지만 전 꼭 신문을 구독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종이로 보는 거, 그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옛날 것,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제가 가끔은 애늙은이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오늘 초딩. 어쨌든 그런 뭐 이렇게 책 같은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종이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좋아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겠지만 좀 종이나 그냥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다시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버스커의 그대 입술이 듣고 올게요. 버스커의 그대 입술이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독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독서를 좀 많이 등한시하고 그런 경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인터넷 매체가 너무 많이 이제 봄묻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접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범람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판단을 갖게 되는 하나의 나의 생각을 잡게 해주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지금 물론 우리 또한 우리가 수도 없이 쏟아지는 뉴스거리와 이슈들을 접하면서 아,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조금 한 번씩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지금 이 IT 세대일수록 또 나이가 더 어릴수록 그 인터넷과 그 정보를 접하는 정도는 더 많다고 하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지난 추석 때 저희 친척 동생 어린 친구가 한 5살 정도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카가 저보다 훨씬 더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게임도 알아서 잘하고 컴퓨터를 엄청 잘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죠. 아니, 내가 어렸을 때는 뭔가 만들고 접고 놀고 이런 게 끝이었는데 컴퓨터를 자기가 켜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엄마 걸로 막 뭐 이것저것 만지고 뭐 그러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요즘 어린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적응을 빨리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동화책 같은 거 엄마가 읽어주는 거, 그림책 보면서 내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도 그 독서왕 이런 것도 한 번씩 선정하기도 하고 또 독서를 좀 이렇게 많이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책 같은 거는 누가 읽으라고 시켜서 읽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듯이 좀 내가 읽어야지 마음은 생각을 하지만 실천이 안 되고, 아, 내일 해야겠다. 또 내일 해야겠다. 이렇게 미루다가 그냥, 뭘, 읽지 말지 뭐.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책 같은 거 한번 이제 약간 책 사는 걸 좀 쓸데없이 좋아해서 책을 사긴 사요. 근데 그거 다 못 읽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은 채 어느 날 문득 그 책을 발견했을 때, 아, 저거 읽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선뜻 시작을 하지 못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지쳐서 집에 가서 쓰러져 자고 나면 또다시 일터로 나오고 이런 생활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저는 이 통근 시간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근 시간 거리 동안 책을 읽어야겠다 했는데 뭐 읽긴 그냥 앉자마자 자는 거죠. 네, 자기 바빠요. 네. 저는 잠이 안 오더라도 일부러 자려고 해요. 평소에 잠이 모자르기 때문에 저는 꼭 자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뭐랄까요? 좀 이런 책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우리가 뭔가 이 짜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는 게 능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어, 못 읽어두신 책이 있다면, 아니면 좀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책이 있다면, 한 번씩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바야흐로 독서를 하고 싶은 계절이 또 가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을은 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할까? 도대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왜 가을만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거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좀 해봤는데, 가을은 어쨌든 좀 약간 풍요로운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권하기도 좋고, 또 권해도 위화감이 없는 그런 계절이라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또 그렇게 상대방한테 전하는 그런 책이 이제 날의 계절을 맞이해서 좀 설득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굉장히 평소 마음에 찜해줬던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독서를 통해서 소통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이 책 한번 읽어봐. 이러면서 막 그 책 하나로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좀 약간 독서가 어떻게 보면은 왜 가을에 어울릴까 하는 고민들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엉뚱한 생각들이 좀 뻗어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유, 나름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드리고자 해요. 왜 가을에, 그리고 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에 좀 그런 생각이 있죠. 어쨌든 이 날씨, 가을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뭐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날씨, 청아하고 맑고 시원하고 또 뭔가 풍요로운 듯한 날씨, 알록달록 색감도 있고요. 그런 날씨 때문에 좀 더 가을에 독서를 하는 것이 수월하다 싶어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신선한 날씨에 약간 좀 여유 있게 책을 읽는 분들도 참 많죠.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잔디밭에 누워서 책을 읽고 계시는 그런 풍요로운 풍경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불쾌감이 상승하잖아요. 불쾌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 그냥
외부에 있는 것도 막 싫을 때도 있고 계속 에어컨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또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사람의 몸이 이렇게 웅크러들죠. 그러다 보니 좀 이 뭔가 확 펼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이제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을은 신선한 날씨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가 릴렉스하면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계절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전에 그 당나라, 송나라 그때 8대가 중 한 사람인 당나라의 대문호 한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아들에게 책 읽기를 권장하려고 지은 시가 부독 서성남에서 등화가친 또는 신량등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책과 친해지라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야흐로 가을, 장마도 거치고 마을과 들판에 서늘한 바람. 이제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책을 펴보는 것도 좋으리라는 이야기를 좀 아들한테 책을 권하면서 시를 한 편 읊어주셨다고 합니다. 네, 시 한 편 읊으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신년등화라는 얘기도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처음 생길 무렵에 이제 그 등불 밑에서 글 읽기가 좋다라는 뜻으로 이제 일컬어지고 등화 가친 또한 등불을 가까이 해서 가을에 책을 읽기가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되죠. 결국은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가을을 좀 이렇게 독서의 계절이라고 여기는 거는 옛사람부터 이어졌던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립운동가였던 안재홍 씨도 독서 개진론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단풍이 어느덧 무르노가 달 밝고 서리 찬 밤 울어 예는 기러기도 오늘 내일에 볼 것이다.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다라는 것은 옛 선조 때부터 일깨워진 지혜가 같이 접목돼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야기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이영현의 뮤지컬. 네, 이영현의 뮤지컬 듣고 왔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임상아 씨 노래죠. 근데 이영현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부른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독서의 계절, 우아한 문화다락방답게 여러분들과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 날씨, 가을이기 때문에 독서를 읽기 좋은 계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과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가을을 일반적으로 통상 온도 18에서 20도 사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쾌적한 그런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 중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 더 많이 전달이 돼서 하늘이 파랗고 청명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또 자연적 조건이 이제 인간한테 약간 독서를 통한 사색과 명상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을에 독서 본능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과학적인 날씨에 대한 이유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우리한테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말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저는 저 파란 하늘 보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놀고 싶은데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원 가서 이렇게 잔디밭에 누워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 뭐 사람 차이겠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추수와 함께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계절이라 그런 게 아닐까. 어쨌든 우리가 농업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이 가을을 맞이할 때는 가을 거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최대 이벤트인 이 가을 거지, 추수 이런 것들이 이번
가을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이 추수를 하면서 풍요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독서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약간 가을을 수확을 앞둔 가을인 만큼 뭔가 마음도 풍요롭고 여유 있고 겨울을 잘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의 안식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가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을 하면은 이런 날씨나 수확이나 또 뭐 물론 이런 게 다 계절과 관련이 있는 건데 가장 그런 것은 쓸쓸한 감성, 고독의 계절이라고도 하는 가을에는 쓸쓸한 감성을 좀 책을 통해 전달받을 수도 있고요. 좀 내가 나의 감정을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이런 가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독서의 이유는 무궁무진하게 많을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런 이유 말고도 여러분만이 생각하고 있는 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일까라는 그 이유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책을 읽기에 충분한 계절이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시간 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모두 다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을이 되지 않더라도 책을 읽을 이유는 충분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가을을 맞이해서 책을 읽어봅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책을 멀리하고 있어서 너무나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읽게끔 권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절은 정말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은 없다. 언제나 사계절 내내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우리한테는 충분히 책을 읽기에 좋은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책 같은 것은 굉장히 흥미 이야기,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 뭐 내가 간접적으로 다른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것들, 상상을 펼치면서 무한대의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충분한 가능성을 다 열어둔 채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BC 천년경 고대 그리스 도시 테베에 있었던 도서관에는 이런 현판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곳. 네, 책이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을 영혼은 없고 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인 이 한 권의 책으로 뭐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치유받고 뭔가 더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책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하나 더 듣고요. 우리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윤중신의 굿바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윤종신, 네, 네. 굿바이 듣고 왔습니다. 피처링은 박지윤 씨가 함께 했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이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책을 또 가을에 읽기 좋은 책이 뭐가 있을지 한번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이 처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요. 폭풍우 치는 밤에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키무라 유이시의 그 책으로서 약간 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종영됐던 죽은의 태양에 나오면서 더 유명해진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약간 총 6권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늑대 가부와 염소 메이가 나누는 그런 기묘한 우정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폭풍우 치는 밤에만 만나서 서로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이 총 6권에 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통해서 약간 좀 우리의 동심도 새록새록 솟아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가을에 나누면 좋을 책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쓰신 그 여행기의 제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그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슬픔을 거쳐서 진정한 자기의 삶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길에서 느낀 중요한 그런 생각과 화두 이런 것들을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굉장히 좀 당시 저는 이 책을 한번 봤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으로 당시 뭐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영화에서 일탈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꿈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네,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써내 책장고에서도 좀 몇 구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만큼 좀 우리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고 가슴에 새기고 싶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실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크라 문서라는 책인데요. 이 아크라 문서는 파울로 코엘료의 신작입니다. 연금술사 책 다들 아시죠? 흐르는 강물처럼 정말 많은 책들을 내시면서 흥행몰이를 하는 대작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콥트인 현자와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간 되화록이 기록된 아크라 문서에 담긴 이야기를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풍성하게 담아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또 파울로 코엘류의 작품답게 자신의 그런 인생의 진지한 이야기를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끌어내오는 그런 책이죠. 그만큼 좀 희망적인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이 정도인데요. 여기 이 책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의 가을이 좀 더 풍요롭고 인생을 더 참된 인생을 찾아보실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는요. 네, 신청곡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들어드릴게요.